자, 볼까? 자, 갈래복합 11강. 자, 이 친구는 자,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과. 자, 그리고 이 친구 영화로 나온 시나리오. 자, 이렇게 이제 각색된 작품을 해요. 우리 수능에 한 번씩 각색된 작품은 이제 자주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배경을. 자, 6번 볼래? 자, 293쪽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라고 한데, 자,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허생원과 동의가 주고받는 대화나 심리묘사 나오는데, 자, 미리 좀 알려드릴까? 자, 먼저 허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동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요 허생원과 이제 조선달이라고 하는 사람, 요 두 사람은 서로 친구 사이야. 자, 그리고 이 동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만나냐면 허생원과 이제 조선달이 이제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장돌뱅이라고 불러. 얘네들이 이제 하루를 다 끝마치고 이제 술집 같은 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여종업원을 이제 희롱이랄까 이제 플러팅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찝쩍대는 동의를 본단 말이야. 그러고 어린 놈이 여자를 이제 희롱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보내서 엄청 혼내다가 이제 본인들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동행을 하게 되거든. 동의도 똑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쭉 가서 이제 결말부를 말씀드리면, 자, 요 둘이 자, 혈육 관계로 추정이 돼. 자, 허생원이 이제 맨날 달빛이 있는 밤 아래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성서방네 처녀랑 하룻밤 그렇게 잤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치르고, 자, 어느 순간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동의한테 자기 삶의 내력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일, 그 이후의 일이 되게 흡사하게 느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장면들에서도 나오지만 동의가 계속 왼손을 써요. 자,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일부 유전이 있거든. 유전이 있는데, 허생원도 왼손잡인데 동의가 왼손을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설마 너가 내 아들이니? 라고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같이 넘어갈 생각까지 하더라. 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은 되게 이제 요 둘의 혈육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자, 달빛이 흐뭇하게 내리는 밤의 분위기.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읽어볼까? 자, 그래서 혈연 관계가 교묘히 암시되는 이야기 구조다. 이러한 원작 소설의 구조는 전지적 서술자의 서술과 대화 제시를 통해 전달되지만, 자, 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소설이랑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소설은 서술자가 직접 상황을 서술해주는 직접 제시도 있지만, 자, 인물 사이의 대화 아니면은 행동 묘사, 자, 아니면은 이제 외양 묘사, 자, 이런 것들을 통한 간접 제시 방법을 둘 다 쓸 수 있어. 자, 근데 시나리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친구 서술자가의 존재를 안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제시의 방법만 쓸 수 있다. 자, 요게 시나리오랑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거론이 돼. 자, 요 얘기를 왜 해주냐?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문장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이를 각색한 시나리오에서는 나오죠?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인 간접 제시를 통해 전달한다. 자,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시나리오 형식에 맞게 각색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하여 변형한다. 그럼 뭐도 가능하다. 자, 원작을 변형하는 것 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점을 같이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볼 거야. 자, 항상 핵심은 원작 소설에 두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 자, 갑니다. 자,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자,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가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자, 강을 건너는 도강 장면이에요. 자, 근데 밤물은 뼈를 찔렀다라고 하니까 되게 춥네. 자, 그래,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건 이제 대화로 드러나고 있는 건 여기 나오는 동의의 과거입니다. 자, 어떤 과거가 나오는지 봐봐. 자, 어머니는 의부를 얻어서 술 장사를 시작했대. 새아빠를 얻었대.
자, 술이 고줄에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 그러면은 이제 의부한테 가정폭력도 당했다, 그지? 자, 어머니는 말리다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니 집골이 뭐하겠어. 18살 땐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자, 총각 낯새로운 동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자, 물은 허리까지 찹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빨리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 훨씬 떨어졌다. 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자, 그러면 이 동이와 이제 어머니죠. 자, 어머니의 고향은 원래는 봉평이야. 자, 이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충북이죠. 자, 충북에 있는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있대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모친과 동이는 같이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이 봉평? 그래,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진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헛디뎠다. 자,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졌고요.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땐 퍽이나 흘렀다. 자, 옷째 쫄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고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인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어쨌든 구해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까지 안 됐네. 자,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진 않는 눈치지 늘 한 번 만나고는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자, 엄마가 그 사람 한 번쯤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 본인을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만나고 싶어질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자,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자, 기어코 웃음이 터집니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겉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따는 제 대단한 나귀 새끼군. 자,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고요. 자, 가슴이 떨리고 몹시도 추웠는데 자, 여기 밑줄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뭐 이런 장면 다 직접 제시죠. 자, 근데 지금 이 허생원의 마음이 자, 굉장히 가벼워요.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 나랑 하룻밤을 보냈던 그 성서방네 처녀가 지금 제천에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거의 뭐 확정해서 생각하는 것 같대. 자, 그러니까 내가 하룻밤 사랑했던 여자를 가을이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에 마음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두리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 끓여주고. 자, 다음 장. 자, 내일 장보고는 제천이다. 자, 바로 이제 정하는 거지. 야, 제천으로 가자. 다음 목적지를 정해버려요. 자,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자, 그리고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요 소재입니다. 자, 동이가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혈육 관계로 허생원이 거의 확정에 가까운 추정을 하는 이제 대상물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걸음도 헷깝고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립니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죠. 자, 요게 원작입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어디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야 돼. 자, 여기 씬 넘버 77 있다 보니까 자, 시나리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비슷한 장면이야. 자, 난감한 표정으로 개울을 바라보고 선 세 사람. 자,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 걸리지 않았구만. 그래, 할 수 없지 뭐 라고 강을 건너요. 그러면은 자, 이 도강 장면은 일치한다, 그죠? 자, 이어서 이제 허생원이 동이를 따라 강을 건너고요. 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요 장면인데, 자, 아까 우리 했었던 모친에 대한 호구 조사가 다시 시작이 돼. 원래 제천분인가? 웬걸요? 근데 제천에 원래 살지 않았대요. 말은 안 해주는데 봉평이란 것만 들었슈. 자, 봉평?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뭘까?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네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 해서 여기 밑줄 초서방이라고 했던가요? 자, 여기 보면 새로운 정보가 나왔지.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초서방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나왔어. 자, 보통 김서방, 박서방이라고 하니까 성이 초씨인가 싶기는 하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듣고 있으면 원작이랑 좀 다를 거야. 원작은 아예 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언급이 안 됐거든. 안 됐으니까 본인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나는 허씨잖아. 근데 초는 허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했어? 내가 혹시 동희의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요런 장면들이 조금 달라. 자, 그리고 이제 당황하며 초서방.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 순간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 풍덩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자, 그리고 잡아 일으켜줍니다. 자, 엎혀요. 자, 하고 생각보다 햇값 가볍네요. 자,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일세. 자, 요 장면도 없었던 장면이죠. 자,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늘 한번 만나곤 싶다곤 했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 아직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사다 갈 수 있겠죠. 라고 78로 넘어갑니다. 자, 모닥불에 둘러앉아서요. 자,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 빠지고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랬디야? 실은 아까 나귀 생각을 했었어. 자, 근데 나귀 생각이 실제로는 아니죠. 그죠? 자, 그 어머니 생각. 성서방네 처녀 생각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뎠다. 이건 원작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려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자, 생원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자,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어다닌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그래요? 자,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진 게 그것 때문이잖요.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할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나. 같이 동행하려나? 자, 그리고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라고 왼손으로 또 나귀의 고삐를 잡아요. 자, 이런 것처럼 왼손잡이라고 하는 자, 이런 키워드는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논란 그리고 얘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밑줄. 자, 생부도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지. 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초서방이라고 했을 때 의심을 했다가 자, 왼손잡이가 생부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니까 자기 또 왼손잡이잖아. 그러면 내가 맞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자, 이렇게 원작과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자, 이렇게 맞냐 아니냐 독자들도 이제 원작 소설 읽으면 에이, 이거 허생원이 당연히 아빠겠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자, 이런 시나리오를 읽으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죠. 자, 그 와중에서 독자의 아니면 이제 시청자의 이제 흥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시나리오, 영화의 재미를 위한 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걷습니다.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자,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왜 이런 데 살할까? 예전에 이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나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제천에 가면 내 사랑이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왜? 팔렸나? 글쎄. 원 사람도. 자, 나도 이제부터는 여기 밑줄. 자네처럼 땅떼기나 좀 사볼까? 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게 되게 이제 핵심적인 장면인데 자, 이 허생원이 자, 땅떼기나 사볼까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짓겠다는 말이고 자,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착을 이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자, 지금 떠돌이 삶을 계속 살고 있다가 정착을 해야 될 목적을 찾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본인 이제 정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네가 땅을 싸?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방울소리가 반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 마지막 장면이었죠.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합니다. 자, 딱 나와 있는 텍스트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내가 아닐 수도 있는 생각, 자, 내가 맞다는 생각, 자, 요런 두 긴장감을 부여하는 장면들이 추가가 됐고요. 자, 다음 땅떼기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착 의지를 보이는 장면, 자, 요런 것들이 조금 더